매서운 삭풍이 김진사 댁 행랑방 문창호지를 찢어 발기듯 몰아칩니다. 틈새로 들이닥친 칼바람은 덕구가 덮은 낡은 이불을 통과해 뼈마디를 파고듭니다. 덕구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을 웅크린 채 덜덜 떨며 헛기침을 토해냅니다. 굶주림으로 뒤틀린 배에서는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뺨을 댄 채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낡은 이불 끝을 꽉 움켜줍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한기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집니다. 덕구는 굳어가는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몸을 더 깊숙이 웅크리지만 틈새로 스며드는 냉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텅 빈 속을 채우려 침을 삼키지만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문창호지를 때릴 때마다 덕구의 어깨가 크게 들썩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삭풍은 더욱 거세게 행랑방의 낡은 문을 흔들며 덕구의 가느다란 숨줄을 압박해 옵니다. 행랑방의 냉기를 뚫고 담장 너머 사랑방에서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진사의 외아들 귀남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책장을 넘깁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온기는 문창지를 통해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덕구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에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귀남이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덕구는 입술을 달싹이며 그 소리를 따라 읊조립니다. 사랑방의 촛불은 흔들림 없이 밝지만 덕구가 있는 행랑방의 등잔불은 바람에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덕구는 손을 뻗어 문창지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그 틈으로 귀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귀남은 졸음을 쫓으려 눈을 비비며 다시 책을 펼칩니다. 덕구는 자신의 거친 손등과 귀남의 깨끗한 손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덕구는 몸을 뒤로 젖히며 눈을 감고 다시 들려오는 귀남의 글소리에 집중합니다. 덕구의 눈동자가 사랑방의 촛불을 따라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는 귀남이 읊는 문장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깁니다. 흙바닥에 엎드린 채 덕구는 거친 손가락으로 마른 흙 위에 글자를 꾹꾹 눌렀습니다. 획 하나를 그을 때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그는 글자들의 조합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합니다. 덕구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낡은 집신과 귀남의 책을 번갈아 봅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그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서립니다. 헛기침이 나올 때마다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입니다. 행랑방의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그는 글자를 외우고 그 의미를 굴려보며 자신의 처지를 곱씹습니다. 손가락 끝이 흙에 긁혀 피가 맺히지만 덕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글자를 씁니다. 좁은 방 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굶주림에 지친 노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를 엿보는 짐승의 안광처럼 번뜩입니다. 덕구는 흙바닥에 쓴 글자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지우고 다시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갑니다. 이 작은 행랑방이 그에게는 세상과 맞설 무기를 벼리는 대장간이 됩니다. 그는 이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고요를 깨는 묵직한 발소리가 행랑방 앞을 멈춰섭니다. 문 밖에서 김진사의 목소리가 서슬퍼렇게 터져 나옵니다. 덕구야, 당장 나오너라. 덕구는 흙바닥에 짚었던 손을 급히 거둡니다. 그는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대충 닦아내고 문을 열어젖힙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등잔불이 요동칩니다. 마당에는 김진사가 뒷짐을 진 채 서 있습니다. 진사의 그림자가 덕구의 발치까지 길게 뻗어 나옵니다. 덕구는 고개를 숙인 채 진사의 뒤를 따라 안채로 향합니다.
마루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진사가 뒤를 돌아보며 덕구를 쏘아봅니다. 덕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진사의 발치에 무릎을 꿇습니다. 차가운 마당 돌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옵니다. 진사는 아무 말 없이 덕구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시선이 덕구의 구분 등에 머뭅니다. 덕구는 숨을 죽인 채 진사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진사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는 덕구의 어깨를 짓누르듯 위압적인 자세로 서 있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박힌 돌멩이 하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떨리는 손을 꽉 듭니다. 진사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김진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는 덕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진사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그는 덕구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과거 시험장에 귀남이 대신 들어가 답안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진사는 덕구의 손을 낚아채어 자신의 보찜을 쥐어줍니다. 보찜 안에는 빳빳한 종이와 붓이 들어있습니다. 진사는 덕구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이번 시험이 집안의 운명을 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덕구의 귓가에 대고 달콤하고도 위험한 유혹을 쏟아냅니다. 과거에 급제만 하면 너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진사는 덕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임을 재차 확인시킵니다. 덕구는 진사의 손길에 몸이 굳어버린 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에 담습니다. 진사의 손등 위로 빗줄이 도드라집니다. 그는 덕구의 대답을 재촉하며 마당을 서성이는 관군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덕구의 눈앞에는 진사가 내민 붓과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진사는 덕구의 등을 떠밀며 지금 당장 연습을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마당의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덕구는 바닥에 머리를 깊숙이 박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읊조립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덕구는 흙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듭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보찜을 쥔 손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진사는 덕구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며 마루 위로 올라갑니다. 덕구는 진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그는 보찜을 품에 안고 흙 묻은 손을 털어냅니다. 노비 문서를 태우겠다는 진사의 말은 덕구의 머릿속에서 숫자로 치환됩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계산을 시작합니다. 과거 시험장까지의 거리, 귀남의 필체, 그리고 자신의 글씨. 덕구는 입술을 굽게 다물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맷돌을 응시합니다. 그는 맷돌 손잡이를 꽉 쥐고 힘껏 돌려봅니다. 맷돌이 묵직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덕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이제는 붓을 쥐고 세상을 바꿀 도구가 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진사가 들어간 사랑방 문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에는 굴종이 아닌 기회를 낚아채려는 사냥꾼의 눈빛입니다. 덕구는 문틈으로 사랑방 안을 엿봅니다. 김진사는 방 한가운데서 촛불을 켜두고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진사의 손이 쉴 새 없이 떨립니다. 그는 종이를 쥐었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촛불이 진사의 거친 숨결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진사는 벽에 걸린 족자를 떼어내고 그 뒤에 숨겨둔 뇌물 명부를 꺼냅니다. 그는 명부를 펼쳐보더니 이내 땀에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진사의 눈은 배하게 들어가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좁은 보폭으로 서성입니다. 진사는 문 밖의 기척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고개를 되돌립니다. 덕구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몸을 바짝 붙입니다. 진사는 명부를 다시 괴짝에 넣으려다 말고 붓을 들어 명부의 내용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붓끝이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진사는 찢어진 종이를 움켜쥐고 낮게 신음합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진사가 명부를 괴짝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립니다. 덕구는 진사의 손이 괴짝의 잠금 장치에 머무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새벽 공기가 얼어붙어 마당의 서리가 발밑에서 바스라집니다. 덕구는 숨을 멈추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낮춥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진사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멈출 때마다 덕구는 한 걸음씩 서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서재의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힘을 줍니다.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자 덕구는 즉시 몸을 굳히고 문틈으로 방 안의 기척을 살핍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확인한 그는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섭니다. 방 안은 묵양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텁텁합니다. 덕구는 어둠 속에서 괴짝의 위치를 더듬어 찾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닿습니다. 그는 괴짝 뚜껑을 덮고 있는 무거운 자물쇠를 움켜섭니다. 진사가 잠들기 전 잠금 장치를 돌리던 손동작을 떠올리며 덕구는 자물쇠의 틈새에 얇은 쇠꼬챙이를 밀어넣습니다. 쇠꼬챙이가 괴짝 내부의 걸쇠를 건드리는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덕구는 땀에 젖은 손바닥을 옷에 문질러 닦고 다시 한번 힘을 가합니다. 덜컥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립니다. 그는 괴짝 뚜껑을 아주 조금씩 들어 올립니다. 덕구는 괴짝 간의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덕구의 손가락이 괴짝 안에 거친 종이 뭉치들을 훑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일반 서책과는 다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뭉치를 꺼내어 희미한 달빛 아래에 펼칩니다. 종이 위에는 빽빽한 필체로 관직의 이름과 오고 간 뇌물의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김진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리의 증거입니다. 덕구는 입술을 깨물며 장부를 가슴팍에 바짝 밀착시킵니다. 장부의 모서리가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생생합니다. 그는 괴짝을 다시 닫고 자물쇠를 원래대로 걸어둡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덕구는 문틈으로 마당을 살핍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는 서재를 빠져나와 행랑방으로 향하는 담벼락을 따라 달립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끝으로만 땅을 딛습니다. 품속의 장부가 뛸 때마다 가슴을 툭툭 칩니다. 그는 행랑방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제 진사의 운명은 자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는 장부를 품 깊숙한 곳에 쑤셔 넣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습니다. 동이 트기 전 김진사가 덕구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덕구는 품속 장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갑니다. 마당에는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귀남이 서 있습니다. 진사는 덕구의 어깨에 무거운 보찜을 얹어줍니다. 보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덕구는 품속 장부의 딱딱한 모서리가 갈비뼈를 찌르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보찜보다 훨씬 무거운 진사의 목줄입니다. 귀남은 힐끗 덕구를 바라보며
턱짓으로 앞장서라고 명령합니다. 덕구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숨기고 보찜끈을 고쳐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덕구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품속의 장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슴을 단단히 조입니다. 뒤따라오는 귀남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덕구는 앞만 보고 걷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나무들이 빽빽하게 길을 가로막습니다. 장부를 훔친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자 덕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칩니다. 이제 한양까지 이어질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문경세제의 험준한 고갯길이 덕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난 좁은 길은 사람의 발길이 뜸합니다.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길을 딛습니다. 갑자기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뚝 끊깁니다. 숲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덕구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뒤를 살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는 품속의 장부를 손으로 꾹 누릅니다. 장부의 딱딱한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덤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바스락거림이 들립니다. 덕구는 귀를 기울이며 몸을 낮춥니다. 귀남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앞서 걷고 있습니다. 덕구는 주변의 바위와 나무 그림자를 훑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비정상적으로 일렁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덕구는 침을 삼키며 보찜끈을 고쳐 잡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옵니다. 그는 시선을 땅바닥에 고정한 채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숲은 거대한 덫처럼 이들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새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덤불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와 귀남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살수들의 칼날이 허공을 휘두르자 귀남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보찜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보찜 속의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살수들의 칼이 귀남의 곁을 스치며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덕구는 숨을 죽인 채 흩어진 짐들 사이를 살핍니다. 살수들은 귀남을 에워싸고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덕구는 품속의 장부를 다시 한번 꽉 움켜깁니다. 살수들의 시선이 귀남에게 쏠린 틈을 타 덕구는 조용히 옆으로 기어갑니다. 귀남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은 채 떨고 있습니다. 덕구는 살수들의 발소리를 계산하며 그들이 귀남의 보찜을 뒤지는 동안 반대편 숲길로 몸을 돌립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고갯길을 울립니다. 덕구는 덤불을 헤치며 낮은 자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살수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숲의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덕구는 숲길을 벗어나지 않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근처 바위 뒤에서 떨고 있는 귀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귀남은 살수들의 눈을 피해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덕구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귀남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챕니다. 귀남이 놀라 입을 열려 하자 덕구는 손바닥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덕구는 귀남의 몸을 뒤집어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강제로 벗겨냅니다. 귀남이 발버둥치지만 덕구는 그의 목을 팔로 강하게 짓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귀남의 거친 숨소리가 숲속에 퍼집니다. 덕구는 빼앗은 옷을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자신의 낡은 옷을 귀남의 발치에 던져버립니다.
귀남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덕구를 올려다보지만 덕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그는 귀남의 보찜에서 남은 노잣돈을 챙겨 품에 넣습니다. 살수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덕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립니다. 귀남의 비명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지만 덕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덤불을 헤치며 가파른 비탈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제 귀남은 살수들의 표적이 되고 덕구는 새로운 신분으로 위장한 채 어둠에 완전히 잠깁니다. 덕구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박대감의 저택 담장을 넘습니다. 그는 인기척이 없는 서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등불 아래에서 장부를 검토하던 박대감이 놀라 고개를 듭니다. 덕구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탁자 위로 묵직하게 내던집니다. 장부의 낱장들이 흩어지며 진사의 비리가 적힌 글자들이 드러납니다. 박대감의 손이 떨리며 장부를 집어듭니다. 그는 내용을 훑어내리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덕구는 팔짱을 낀 채 박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박대감이 칼을 찾으려 손을 뻗지만 덕구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덕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장부에 적힌 치부의 대목을 하나씩 읊조립니다. 박대감은 입술을 깨물한 쥐더 헛기침을 토해냅니다. 그는 결국 굴복하며 책상 아래의 괴짝을 열어 금괴를 꺼내놓습니다. 덕구는 금괴의 무게를 손으로 가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박대감은 덕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덕구는 장부를 챙기지 않은 채 저택을 나섭니다. 박대감의 저택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오는 덕구의 발걸음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의 도박이 성공했음을 직감하며 손에 쥔 금괴를 꽉 움켜쥐고 밤길을 재촉합니다. 덕구는 한양의 번화가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을 손에 넣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삭풍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찌그릇에 담긴 기름진 음식을 받습니다. 숟가락이 찌그릇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덕구는 손가락으로 금괴를 굴리며 저택의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하인들이 그의 발치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는 하인의 턱을 발끝으로 툭 치며 물러나라는 손짓을 합니다. 방 안에는 값비싼 향이 피어오르고 덕구는 그 연기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는 이제 낡은 노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별택으로 자리를 옮겨 술잔을 채웁니다. 술잔에 비친 촛불이 일렁이고 그는 입가에 묻은 술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냅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 덕구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손을 뻗어 물결을 흩뜨립니다. 금으로 치장된 방 안에서 그는 홀로 앉아 매일 밤 더 큰 재물을 쌓을 궁리를 합니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고 깨진 사기 그릇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그는 만족을 모르는 채 다시금 괴짝을 열어 금괴의 개수를 확인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덕구는 술병을 들어 잔을 가득 채웁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그는 비틀거리며 구리거울 앞으로 다가갑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내가 서 있습니다. 덕구는 손을 뻗어 거울 표면의 먼지를 닦아냅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사내의 눈매가 비정상적으로 날카롭게 솟아오릅니다. 입가에 맺힌 술방울이 마치 핏물처럼 번집니다. 덕구는 숨을 멈추고 거울 속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순간 거울 속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김진사의 서슬퍼런 표정으로 변합니다. 덕구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놓인 술병을 발로 찹니다. 술병이 나뒹굴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는 거울을 향해 손을 휘두르지만 손끝에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 남습니다. 거울 속의 김진사가 덕구를 향해 비웃음을 흘립니다. 덕구는 자신의 뺨을 거칠게 문지르며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사내는 여전히 김진사의 모습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덕구는 귀를 막고 바닥을 긁습니다. 손톱이 마룻바닥에 닿아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삭풍이 문창지를 찢고 들어오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립니다. 찢어진 문틈 사이로 죽은 자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파고듭니다. 덕구는 고개를 저으며 벽을 향해 머리를 박습니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칩니다. 환청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찜을 메고 걷던 문경세제의 흙길에서 들었던 살수들의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옵니다. 덕구는 방 한가운데 놓인 촛대를 집어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릅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림자 속에서 김진사의 헛기침 소리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덕구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깁니다. 바닥에 엎드린 그의 몸이 경련하듯 떨립니다. 그는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려 하지만 입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재뿐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덕구는 손으로 바닥을 파헤치며 도망칠 곳을 찾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끈적한 진흙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덕구는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귓가를 울리던 환청이 잦아들 무렵 별택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관군들이 마당을 가득 메웁니다. 덕구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듭니다. 정적을 깨고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갑니다. 나무 파편이 마당 곳곳으로 튀어오릅니다. 대문 너머로 서늘한 눈빛을 한 귀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귀남은 굳게 담은 입술로 앞을 응시하며 칼자루를 꽉 듭니다. 관군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별택의 통로를 봉쇄합니다. 덕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귀남에게 고정됩니다. 귀남의 발걸음이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덕구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댑니다. 귀남은 멈추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의 뒤를 따른 관군들이 방문을 거칠게 걷어찹니다. 덕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귀남이 방 입구에 멈춰서서 덕구를 정면으로 노려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덕구는 벽에 기댄 채 꺽꺽거리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귀남은 칼끝을 덕구의 목을 향해 겨눕니다. 덕구는 두려움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귀남의 칼날을 손가락으로 툭 칩니다. 네가 이 꼴로 나타날 줄 알았다. 진사가 그리도 가르치던 예법은 어디다 버렸느냐. 덕구의 조롱이 방 안의 정적을 찢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술잔을 발로 차 귀남의 발치로 보냅니다. 술잔이 마룻바닥을 구르며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덕구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풀린 채 귀남의 얼굴을 훑습니다. 네 아비가 내게 빌던 그 비굴한 얼굴이 네게도 보이는구나. 너도 결국 그 핏줄을 벗어날 수 없지. 덕구는 귀남의 분노를 자극하듯 턱을 치켜듭니다.
덕구는 멈추지 않고 귀남의 앞까지 다가가 그의 칼날을 자신의 가슴팍에 직접 들이댑니다. 칼끝이 덕구의 살댐을 파고들며 붉은 점을 찍습니다.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도 네 아비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평생 그 장부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덕구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듭니다. 종이 뭉치가 묵직하게 그의 손에 들립니다. 그는 귀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촛불 쪽으로 다가갑니다. 촛불의 심지가 일렁이며 덕구의 얼굴에 그림자를 길게 들이옵니다. 덕구는 손에 든 장부 끝을 촛불에 갖다 댑니다. 불꽃이 종이 끝을 핥으며 검은 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네가 그토록 찾던 것이냐? 덕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장부를 촛불 위로 던져버립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장부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웁니다. 글자가 적힌 종이들이 오그라들며 붉은 불꽃 속에서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귀남은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귀남은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불타는 장부를 향해 달려듭니다. 이미 장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귀남은 불타는 재를 손으로 움켜쥐려다 뜨거운 열기에 멈칫합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입꼬리를 올립니다. 귀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덕구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덕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불타는 장부의 잔해를 내려다봅니다. 귀남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칼을 낚아채려다 멈추고 뒤편에서 대기하던 관군들을 향해 손짓합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관군들이 일제히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쇳소리를 내며 뽑힌 칼날들이 촛불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입니다. 덕구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관군 중 한 명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덕구의 가슴을 정면으로 꿰뚫습니다. 쇠붙이가 살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립니다. 덕구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져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박힌 칼날을 내려다봅니다. 쇳덩이가 박힌 자리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쳐 나와 바닥에 재를 적십니다. 덕구의 몸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기웁니다. 그는 손을 뻗어 바닥을 짚으려 하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이 마룻바닥으로 무겁게 곤두박질 칩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잃어갑니다. 바닥에 닿은 그의 뺨 위로 쏟아진 피가 웅덩이를 이룹니다.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떨지만 이내 모든 근육이 이완되며 바닥에 완전히 늘어집니다. 덕구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가 타버린 장부의 재와 섞여 검붉은 진흙처럼 엉겨 붙습니다. 덕구의 귀를 덮고 있던 관군들의 고함과 귀남의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어갑니다. 바닥에 고인 피 웅덩이 위로 촛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흔들립니다. 덕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때 닫혔던 문창지를 뚫고 들어오던 그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삭풍이 김진사댁 행랑방 문틈을 찢어 발기며 몰아치던 그 겨울밤의 소리입니다. 채색거리는 바람이 덕구의 귓속을 파고듭니다. 뼈를 깎는 듯한 시린 바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타버린 장부의 매캐한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바닥에 차가운 냉기를 움켜쥐려 합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바닥의 감촉이
마치 그날 밤 누더기 이불 밑에서 느꼈던 딱딱한 흙바닥처럼 느껴집니다. 바람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며 고막을 울립니다. 덕구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천장을 향합니다. 삭풍은 이제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덕구의 의식 속에서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만이 그의 마지막을 감싸 안으며 삭풍이 몰아치던 고향의 밤으로 그의 의식을 끌어당깁니다. 덕구의 거친 호흡이 바람소리에 섞여 서서히 잦아듭니다. 관군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촛불은 심지가 다 타들어가며 마지막 불꽃을 튀기다 꺼집니다. 어둠이 별택의 화려한 장식들을 집어삼킵니다. 방 한가운데 덕구의 몸은 꺾인 나뭇가지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며 품에 안았던 권력의 증거들은 이미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던 피는 차갑게 굳어 검은 얼룩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밤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지만 방 안의 주인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비단 방석은 핏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고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은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형체를 잃어갑니다. 덕구의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허공을 향해 굽어 있습니다. 그 손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끝에서 그가 얻은 것은 차가운 마룻바닥과 굳어버린 자신의 몸뿐입니다. 화려했던 별택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정막에 잠깁니다. 달빛이 창살을 통과해 바닥에 비치며 덕구의 창백한 얼굴을 비춥니다. 욕망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비참한 죽음의 흔적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시간은 별택의 기둥을 썩게 하고 지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잡초만 무성한 빈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는 밤이면 그 터 근처를 지나지 않습니다. 빗줄기가 흙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기이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이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입니다. 마치 누군가 낡은 장부를 촛불에 던져 넣는 듯한 그 냄새가 젖은 흙내음과 섞여 코끝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덕구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그 탐욕이 비 오는 밤마다 재가 되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 그 지독한 냄새는 헛된 권력을 찢자 스스로를 불태웠던 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듯 밤 공기를 맴돕니다. 벼락이 칠 때마다 빈터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사람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장부는 사라졌으나 그 속에 담겼던 욕망의 흔적은 전설이 되어 남았습니다. 비 내리는 밤, 낡은 장부가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번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금 기억합니다. 쥐어짜듯 움켜쥔 손 안에는 결국 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탐욕은 그렇게 비 오는 밤에 괴담이 되어 잊힐만 하면 다시금 매캐한 연기처럼 피어올라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갑니다.